그래서 이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석사를 다녔을 때 이 주제를 바탕으로 논문까지 썼어요. 원어민이면 이거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아요? 그리고 더 난감한 순간들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헷갈렸던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꽤 오래 공부했고 한국에서 생활한 지도 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순간적으로 이게 맞나? 하고 멈칫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외국인의 시선에서 보면 한국어가 정말 복잡한 언어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헷갈렸던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단어들 순 같은데 왜 쓰는 게 달라? 한국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사전에서 보면 뜻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막상 문장에서 쓰려고 하면 어떤 걸 써야 될지 헷갈리게 돼요. 예를 들면 발전하다, 개발하다, 향상하다, 성장하다. 이 4개의 단어는 다 비슷하게 더 나아진다라는 뜻이 있지만 회사는 성장할 수 있지만 능력은 성장할 수 없고 개인은 발전할 수 없지만 사회는 발전할 수 있고 너무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뉘앙스 차이를 다 외워야 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 외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안 쓰다 보면 나중에 더 까먹게 돼요. 그래서 다시 다 확인하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자신감, 자부심, 자긍심, 아니면 중요하다 그리고 중대하다? 이 단어들은 문맥에 따라 쓰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자주 안 쓰면 바로 까먹게 돼요. 그것 때문에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혹시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한국 이름을 들으면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비슷한 음절 조합이 많아서 더 헷갈려요. 그리고 모국어에 없는 발음이 들어가면 훨씬 더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현중 그리고 현준. 모국어에는 이응 발음이 없어가지고 현준인지 현중인지 이렇게 들을 때 알아들 수가 없어요. 아니면 성민 그리고 송민. 마찬가지로 모국어에 발음이 없어서 어인지 오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물어보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난감한 순간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불러야 될 때예요. 현중 씨? 현준 씨? 어떤 거였는지 확실히 모르니까 그냥 저기요 라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혹시 한국 사람들도 이름을 헷갈릴 때가 많아요? 바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거 진짜 너무 궁금해요. 외우고 외워도 끝이 없는 의성어, 의태어. 한국어에는 의성어랑 의태어가 정말 많아요. 그 덕분에 한국어가 생동감 있는 언어라는 느낌이 들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정말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아삭아삭하다, 바삭바삭하다, 쫄깃쫄깃하다, 쫀득쫀득하다. 예를 들면 김치는 아삭아삭하고 과자는 바삭바삭하다. 그런데 바삭바삭한 김치라고 하면 말이 이상해지고 아삭아삭한 감자튀김이라고 해도 엄청 이상하잖아요. 한국어를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단어들을 가끔 쓰고 싶긴 하지만 실수할까봐 아예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맛있네 라고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들을,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뭔가 원어민이면 이거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아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한국어 문법? 너무해. 한국어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문법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면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문장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그 미묘한 차이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유만 나타내는 문법만 보면 의미가 어서어서기 때문에 느라고, 는 바람에, 는 통에, 꼬드녀, 는 따세 등등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거 다 구별해야 된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막 쓰면 안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확한 문맥과 뉘앙스에 따라 정확한 문법을 써야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언어권 모르겠지만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느, 넌, 그리고 어떤 문법들을 진짜 많이 어려워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제 본 영화,
내가 어제 보던 영화, 내가 어제 봤던 영화. 사실은 보던 영화는 차이가 이렇게 확실하지만 어제 본 영화랑 어제 봤던 영화의 차이가 사실은 좀 미묘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석사를 다녔을 때 이 주제를 바탕으로 논문까지 썼어요. 논문을 쓰면 잘 알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썼는데 사실은 쓰고 나서 그래도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만큼 그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같은 말인데 뜻이 다르다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어에는 이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같은 말인데도 상황에 따라 아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들이라서 외국인들을 정말 많이 괴롭혀요. 예를 들면 여기 자리가 있어요 라고 하면 여기 자리가 비어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 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둘 중에 어떤 의미인지 처음으로 바로 파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회사에서 식당에서 동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바로 앞에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여기 자리가 있어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표현들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뿌듯했어요. 그동안 한국말을 배우면서 고생했다니셔야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뭐 헬스를 끊었어요. 이거 헬스를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 헬스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항상 맥락을 보고 이해해야 돼서 이런 표현들이 외국인들을 진짜 많이 괴롭혀요. 오늘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헷갈렸던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한국어는 정말 아름다운 언어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느끼게 돼요. 혹시 한국 사람들도 헷갈리게 되는 표현들이 있나요? 있으면 꼭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